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소중한 보험 권리를 지켜드리는 하이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즘 상담에 많은 분들이 낙상으로 인한 척추 분야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몸이 움츠려지다 보니 한순간의 실수로 작업 현장에서 낙상하는 사례들이 많아져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에 비해 업무 중 상해 사고에 대해 제도적으로도 많이 보완되어 있어 다양한 보상이 가능한 요즘이지만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시거나 무관심하여 무심코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혹여나 이번 글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전달이 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찾으시고 이를 활용하는데 좋은 기초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낙상 사고는 한순간에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경험한 의뢰인 분께서는 사다리 작업 중 낙상하여 대학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였으나 요추 5번 척추압박골절 진단을 받으시고 현재 치료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1차적으로 여러분께서는 산업 현장에서 다친 경우라면 반드시 산재 처리 급여 항목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양급여, 직접적인 치료비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의뢰인과 같은 경우 척추압박골절로 인한 치료비 중 급여 항목에 한하여 보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비급여 항목은 보상을 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자부담을 하신 후 추후에 근제보험이나 개인적으로 가입해 두신 실손의료비 보험 등을 통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휴업급여, 산업재해보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을 통해 70%를 지급합니다. 승인된 입원 기간 그리고 통원 기간 동안을 합하여 청구의 보상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장애급여, 어쩌면 이 항목이 전체 보상 금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요양기간이 종료되고 해시태그 척추압박골절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장애 정도를 평가해 해시태그 산재 후유장애 등급을 부여 후 그에 따른 해시태그 산재 후유장애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제육급 제호, 척추에 극도의 기능장애나 고도의 기능장애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제7급 제14호, 척추에 극도의 장애나 고도의 기능장애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척추에 중등도의 기능장애나 극도의 변형장애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신경근 장애가 남은 사람. 제8급 제2호, 척추에 극도의 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척추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애가 남은 사람. 척추에 중등도의 기능장애나 극도의 변형장애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신경근 장애가 남은 사람.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나 중동도의 변형장애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신경근 장애가 남은 사람. 제9급 제17호, 척추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척추에 중등도의 기능장애나 극도의 변형장애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 척추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나 중등도의 변형장애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척추에 극도의 척추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제10급 제8호, 척추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척추에 극도의 변형장애가 남은 사람.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나 중등도의 변형장애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척추에 고도의 척추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제11급 제7호,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척추에 고도의 변형장애가 남은 사람.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나 중등도의 변형장애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척추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제12급 제16호,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척추에 중등도의 변형장애가 남은 사람. 척추에 경도의 척추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제13급 제12호, 척추에 경도의 변형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제14급 제11호, 척추에 경미한 변형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산재 급여 처리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가입해두신 여러 보험을 통해서도 충분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개인 보험이나 단체 보험 등을 통해 척추압박골절로 인한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을 검토해야 하는데요. 다만 산재 처리 방식과는 달리 개인 보험에서는 AMA 후유장애 평가 방법을 통해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보험금을 위해선 여러분의 개인 보험에서 상해 후유장애 가입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는 상해 후유장애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담보는 대부분 보험 종목에서 기본 항목으로 포함되는 만큼 여러분의 가입된 모든 보험사를 확인을 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가령 3개의 보험사에 각각 1억 원씩 총 3억 원의 상해 후유장애 담보에 가입되었다고 가정한다면 해시태그 AMA 후유장애 평가를 통해 정해진 장애 지급률에 따라 비례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 장애를 남긴 때 40%,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 장애를 남긴 때 30%,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 장애를 남긴 때 10%,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가령 해시태그 상해 후유장애 평가를 통해 해시태그약 간이기형 후유장애를 진단받았다면 보험 가입 금액 3억 원 후유장애율 15% 4,500만 원이라는 고액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시태그 상해 후유장애 담보는 굉장히 고액 보험금에 속하며 여러분의 손해액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충분한 검토와 사전에 철저한 준비 과정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첫 사고라 하여 여러분에게 더 잘 챙겨드리거나 보상금을 더 잘해드리지 않습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나는 따박따박 타먹은 사람도 아니고 이번이 처음 청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곤 하십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지만 사실 실무에서는 이는 크게 작용할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손해액을 평가하는 것은 보험금을 처음 수령하시는 분이니 더 잘 챙겨드리고 그러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덜 챙겨드리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는 정확한 손해액을 평가하고 이를 근거하로 뒷받침하기 위함입니다. 같은 척추압박골절 진단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 평가했을 땐 10%로 평가가 될 수 있고 다른 누군가가 평가할 땐 30%로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후유장애가 한시적일지 혹은 영구적일지 등에서도 평가가 나뉘며 이를 입증하고 다투는 과정에서 결국 최종적인 의견 합치를 이루는 데까지는 상당히 많은 근거 자료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후유장애 평가를 진행함에 있어 현장 심사를 필수적으로 동반됩니다. 현장 심사를 위해 보험회사에서 고용된 손해사정사가 여러분의 손해액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분들 역시도 전문가이고 손해액을 적극적으로 평가해 드릴 수는 있지만 금액적인 부분에서 과연 여러분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리는 것은 힘든 영역입니다. 말 그대로 보험회사에서 고용된 손해사정사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결과보다는 보험회사에게 유리한 해석이나 근거자료 등을 더 많이 데이터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후유장애율을 높게 평가하게 된다면 그만큼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야 할 부담금이 증가하니 보험회사의 수익이 줄어들게 되는 구조입니다. 결국 보험사에서 고용된 손해사정사는 여러분의 보험금을 줄일 수 있는 근거자료, 자문, 손해액 평가 등을 통해 여러분의 보험금의 삭감 혹은 면책 등을 과감하게 시도할 것이고 소극적인 손해액 평가로 최소한의 금액을 제시할 것입니다. 척추압박골절 보험금이 큰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그 수령하는 과정 또한 만만치 않은 과정입니다. 여러분께서 대응해야 하는 산재공단이나 보험회사 담당자들은 한 해에도 많은 케이스들을 경험해온 전문가들입니다. 상당한 경험치가 누적되어 있고 여러분들보다 심한 혹은 더한 사람들도 많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을 상대로 첫 시작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린다면 다시 이를 돌이키는 데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이 소모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온라인의 단순한 홍보 자료나 주변인들의 조언만으로 여러분의 손해액을 결정하지 마세요. 온라인의 경험담도 주변인의 보상 사례도 여러분의 손해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결코 기준선이 될 수 없습니다. 손해액 평가는 개개인마다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고 같은 사고라고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금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정확한 방법은 단 5분만이라도 전문가와 직접 소통하는 것입니다. 어떤 전문가라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하이 손해사정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만 손해액을 독단적으로 결정하시는 것보다 반드시 전문가와 직접 소통하셔서 5분만이라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하이 손해사정 역시도 이와 같은 사례에 즉각적인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국내 유명 보험사 10년 이상의 보상, 실무, 독립손해사정사 10년 이상의 보상 실무로 수많은 사례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손해사정 전문기업입니다. 가벼운 무료 상담도 좋으며 단순한 조언만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하이 손해사정사에게 수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보험으로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전화주세요. 가장 좋은 방향이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언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손해사정 무료 상담 하이 손해사정사 대표 손해사정사 박영재 010-9992-3770